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데이터랩스의 민경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 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AI,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AI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AI들을 제조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그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쓰면 유용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미니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조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글로벌 회사 미니탭의 한국 파트너사인 데이터랩스에서 일하고 있는 민경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내용들인데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AI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AI가 뭔지, 제조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요. 미니탭사에서 새로 이렇게 우리가 2024년에 출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미니탭 솔루션 센터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MSC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기반이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회사들이 어떤 성과는 3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직관이나 어떤 경험, 노하우에서 많이 판단을 했다면 점점 더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들은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최근에는 AI라는 도움을 많이 받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AI.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걸 뭔가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AI는 방대한 데이터, 정보들을 학습을 해서 학습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표정이. 예. 이런 AI를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맞춤형 에이전시 AI라고 해서 맞춤형 AI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 내에서는 이제 지식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통합되지 않아서 활용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지식을 통합하고 하나의 AI를 통해서 학습시켜서 맞춤형 AI를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AI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자주 쓰고 있는 AI 서비스가 뭐가 있으신가요? GPT. 또 요즘 GPT의 대항마인 제미나이라든지, 그리고 코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클로드라든지,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는 젠스파크가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쓰는데 이런 툴들은 여러분들 어떨 때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보고서를 요약하거나 기획서에 초안을 작성하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래서 이런 AI를 우리는 생성형 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성형 AI는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어떤 창의적인 물건, 창의적인 어떤 성과물들을 만드는데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조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런 창의성보다는 오히려 재현성과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재현성이 발생하는가, 또 이 결과에 대해서 로직이 검증되었는가, 그리고 명확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가가 오히려 제조 현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는 두 개의 AI 방법론들을 같이 접목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얘기하는 반응형 AI는 이미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AI들입니다. 머신러닝 방법론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뭐 다나와 같은데 뭐 컴퓨터를 구매할 때 최저 가격을 찾아줘 하고 옵션을 클릭을 하면 뭔가 최저 가격 리스트를 쭉 제공해 줍니다. 이런 기술들이 다 반응형 AI, 룰 베이스의 AI라고 하는데 반응형 AI의 하나의 방법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생성형 AI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데이터 분석하면 잘해줄까? 라고 해서 데이터를 넣고 분석을 수행해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얘가 학습된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내용을 보면 그럴싸합니다.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검증된 정보와 검증된 로직에 의해서 제공하는 반응형 AI 같은 경우는 명확한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결과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 분야에서는 크게 두 개의 축의 AI 방법론들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입력했을 때 신뢰성 있는 결과들을 제공하는 반응형 예측형 AI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을 한다면 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뭔가 또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찾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성형 AI의 방법론들을 도입해서 활용하면 우리의 업무 효율성이 더 생산성 있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형 AI와 생성형 AI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반응형 AI는 결과나 예측 이런 것들의 신뢰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생성형 AI는 어떤 새로운 콘텐츠나 창의성 있는 일을 매우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우리는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니탭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미니탭 솔루션 센터는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탭 같은 경우 어떤 기능들이 주로 적용됐나 예시를 들어보면 반응형 AI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M이라든지 공정능력 자동, 그래프 작성기 같은 어떤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래서 이 기능들이 왜 좋으냐면 내가 통계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비전문가라도 최적의 모형을 찾아준다거나 최적의 공정능력 분석 방법을 선택해 준다거나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그래프가 최적의 그래프인지 추천을 해준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생성형 AI 기능들도 제공을 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이나 데이터 준비나 미니탭에 대한 해석 그리고 대시보드 작성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의 도움이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해를 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미니탭 솔루션 센터라고 해서 MS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니탭 솔루션 센터가 어떻게 이런 AI들을 접목해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니탭 솔루션 센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미니탭사도 초기에는 미니탭이라는 단일 패키지만 보급을 했습니다. 미니탭은 여기 보시는 소프트웨어 중에 아는 소프트웨어 있으세요? 뭐 SPSS, SAS, 뭐 JMP, R, 파이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통계 분석 툴, 데이터 분석 툴의 목적은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 분석하느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미니탭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미니탭이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이 데이터 분석의 어떤 방향성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성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니탭 MSC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데이터 분석 기능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이나 데이터 전처리를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데이터 준비, 그리고 분석을 위한 미니탭,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하나의 정보로 공유하고 보고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EMS나 MES나 QMS, ERP 등과 같은 DB에서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이런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엑셀에 따로 정리를 하고, 정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통계 분석 툴로 옮겨서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한 내용을 다시 워드나 PPT, 파워포인트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각각의 업무들이 단절된 형태로 업무들을 수행을 했다고 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MSC는 우리가 문제에 대한 정의, 문제에 대한 원인의 도출부터,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리고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을 수행을 하고, 이렇게 분석 수행된 결과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시각화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하나의 공간, 클라우드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정보의 통합이란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한 이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휴먼 에러라고 해서 데이터에 대한 에러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이 데이터가 다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텍 솔루션 센터는 크게 4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미니텍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브레인스토밍 도구 언제 많이 쓰시나요,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도구 써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 같은 경우 제가 예전 생각하면 막 그 브레인스토밍 한다고 포스트잇을 막 벽에 막 붙여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트리 형태로 체계화하고 구조화해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어떤 것이다 막 파악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툴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툴 중에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툴들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뭔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또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면 그 아이디어, 문제의 원인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분석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정량적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정성적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적 분석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를 기반으로, 그리고 어떤 문헌이나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어떤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정량적 분석 방법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인자로 식별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주요 인자로 식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고, 데이터 센터는 이런 수집한 데이터를 바로 쓸 수 있나요? 여러분 요리할 때 우리가 재료들 이렇게 막 사잖아요. 산 재료 바로 요리에 쓸 수 있나요? 아니죠.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가공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것처럼 데이터 준비는 데이터에 가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리가 이게 식재료가 잘 정리가 돼 있듯이, 가공이 돼 있듯이 우리가 데이터가 잘 신뢰성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쓰는 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미니탭이라는 툴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우리가 이 얻은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동료들과 공유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문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서 작업을 우리는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대시보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하는, 이런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뭔가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가 작용을 합니다. 이런 페인 포인트를 절묘하게 미니탭사에서는 AI 기능들을 도입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기능으로 브레인스토밍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어떤 사고, 여러 개 복잡하게 얽힌 사고를 시각적으로 가시화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어떤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어떤 템플릿들은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각각의 문제의 원인에 맞게끔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도록 7가지 사용 빈도가 높은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내가 맞는 템플릿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큰 어떤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원칙은 질분하는 양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뽑아서 그 중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구글에서 그 구글 뭐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공동 작업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예, 미니탭에서 제공하는 브레인스토밍 도구는 클라우드 버전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소가 뭐 서울, 부산 이렇게 지역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이 되는 환경이라면 서로 공동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되네요.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가장 애로사항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사고가 한 곳에서 계속 멈춘다는 겁니다. 그 범위가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탭사에서는 AI 기능을 이 시점에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PT나 제미나이 같은 AI들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양한 정보들을 학습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미니탭사에서 제공하는 AI 기능은 미니탭사에서 50년간 경험한 어떤 지식과 노하우,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들을 탑재해서 그런 정보들을 학습시킨 AI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AI를 사용하면 만약에 자동차 센서와 관련된 연관된 키워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정확한 키워드들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 사용자 정의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GPT나 제미나이처럼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그와 유사한 키워드들을 제공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나 어떤 아이디어들을 구조화한 다음에 구조화한 아이디어 중에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뭔가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변수들에 대한 선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선정된 변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정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실 텐데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들을 보면 데이터 분석의 전 프로세스 중에 데이터 전 처리하는 과정에 거의 60% 이상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가 신뢰성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적용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데 이 데이터 준비라는 기능은 이런 데이터 전처리할 때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주요 기능들을 제공해서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바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할 수가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거를 기능들을 잘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경우 미니탭사에서는 여기 미니탭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AI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결칙치를 제거를 해줘. 그리고 온도는
150도 이상은 이상치로 처리를 해줘 라고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면 얘가 알아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킥포인트는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처리를 했는지 기록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 내가 데이터 전처리를 잘못하면 다시 복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여기서는 바로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이전 단계로 데이터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매주 하거나 매월 하거나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 전처리하는 순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때마다 계속 같은 전처리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미니탭의 이 단계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이 데이터 전처리한 워크플로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우리가 엑셀에서 매크로 사용하는 이유가 자동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데이터에 전처리한 어떤 과정들을 워크플로우를 저장을 해서 다음에 내가 동일한 어떤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전처리를 할 때 단계 가져오기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단 몇 초 만에 이전에 했던 전처리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분석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분석을 수행해서 뭐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뭐 분석 툴로 다시 가져와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미니탭 같은 경우는 바로 연동이 됩니다. 이게 클라우드에서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준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니탭으로 바로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은 분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니탭 이미 50년간 제조 산업에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적으로 인증된 툴입니다. 미국 FDA나 미국의 자동차 진흥협회인 AIAG의 어떤 품질 가이드라인에 공신력 있는 툴로서 채택이 돼서 많은 데이터 분석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니탭 안에는 많은 앞서 얘기한 어떤 결과에 대한 룰 기반의 어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반응형 AI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으로 많은 통계 분석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니탭 들어보신 분도 있다고 했는데요. 미니탭이 좋은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패키지 안에 웬만한 분석들을 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탐색부터 품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석들, 그리고 우리가 개선 및 뭔가 원인에 대한 개선을 하고 새로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조건들을 찾을 때 사용하는 실험 기법이라든지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쓰는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 방법론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분석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점은 쉽다는 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통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느끼는 어떤 페인 포인트는 내가 언어를 알아야지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니탭은 매뉴얼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당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클릭 몇 번만으로 원하시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여기 미니탭의 기능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응형 AI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하나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AI를 보면 AI가 가장 큰 단의 어떤 테두리라고 보면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AI를 움직이는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 아래 보면 또 딥러닝이라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그럼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 어떤 예측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머신러닝 방법론을 써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해요. 그럼 과연 어떤 방법을 써야지 좋지?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모형들을 막 내가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본 후에 어떤 기준, 보통 이제 통계학에서는 IS 제곱이라고 해서 뭐 결정계수 설명력이라고 또 얘기하고
뭐 분류 같은 경우는 오분류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내가 최적의 모형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되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이 오토 ML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머신러닝 모형을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들도 이 기능을 활용하면 최적의 모형이 어떤 모형이야 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계는 그런 겁니다. 모든 머신러닝 방법론들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미니탭 안에서 제공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이 중에서 가장 최적의 모형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카트라는 머신러닝 방법론과 그리고 카트의 확장판인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트는 전문가 한 명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전문가가 한 명이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 여러 명이서 서로 투표를 한다거나 의견을 내서 가장 많은 의견을 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방법입니다. 트리넷이라는 것은 부스팅 방법의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가 예측을 하다 보면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런 오차를 계속 최소화시키면서 모델링을 정교화시키는 방법이 부스팅 방법입니다. 마스는 이제 회귀 분석인데 구간을 나눠서 하나의 회귀선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구간마다 회귀선을 나눠서 그거에 적합한 데이터에 맞는 구간에서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주는 기능이 오토 ML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분석을 수행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뭘까요? 결과 해석이 어려움입니다. 결과는 나왔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가 있지에 대한 또 고민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때 미니탭은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냐면 미니탭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계학적 정보와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니탭 AI라는 해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 미니탭 AI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의 통계학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우리가 이제 결과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런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서로 그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게 또 하나의 문제 해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니탭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인 도구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시보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 대시보드는 드래그 앤 드랍 방식, 끌어다 쓰기 방식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래서 쉽게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끔 자유롭게, 유연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주요 KPI를 관리한다든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주요 어떤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적인 툴을 통해서 시각적인 툴을 통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시보드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이 대시보드도 우리가 앞서 브레인스토밍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시간 공동 작업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설계를 자유롭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를 가지고 대시보드에 나온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PDF 파일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변환이 가능해서 미니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정보를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아주 소소한 거지만 미니탭 이 대시보드 보고서에는 미니탭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미니탭에서 나온 결과라는 어떤 신뢰성을
입증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예시를 조금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요즘은 저도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막 여러 개를 같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가 없을 때는 그런 제미나이나 GPT를 이용해서 사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제 뭐 반도체 제조하는 데서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웨이퍼에 대한 결함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함률이 너무 높아서 일단 결함률을 줄이는데 우리는 목적을 갖고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부서가 품질, 생산, 설계, 연구개발팀 여러 개발팀들이 같이 공동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브레인스토밍 중에 우리가 이제 제조 쪽에서 많이 쓰이는 PC본이라고 합니다. 생산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6M이라고 해서 사람, 자재, 기계, 그리고 환경 등등 6가지의 어떤 제조 환경에서 문제의 원이 되는 카테고리에서 각각의 문제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C본을 이용해서 먼저 각각의 도출을 해내는 데 있어서 AI의 도움을 이용해서 각각의 어떤 원인들이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키워드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 중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중요성 이런 것들에서 우선순위를 나누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된 변수들을 선별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들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앞서 이야기 드린 다양한 데이터 핸들링 방법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미니탭으로 불러와서 먼저 1차적으로 간단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3개의 라인이 있는데 3개의 라인 중에 어떤 라인이 문제인가? 문제는 동일한가?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A와 B 라인은 차이가 없지만 A와 C, B와 C 라인의 차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C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미니탭 AI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그 AutoML이라는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AutoML을 해봤더니 분석 방법 중에 RS퀘어 설명력 기준으로 트리넷, 랜덤 포레스트, 카트, 마스, 선형역의 순으로 모형이 좋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트리넷을 쓰겠죠. 그런데 이 모형을 적용할 때 실제 어떤 게 현실성이 더 좋은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트리넷은 예측력은 좋지만 실제 그 안에 어떤 알고리즘들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트리넷과 연동해서 쓰는 게 DOE, 실험계획법이라는 것과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측력은 조금 한 2% 낮지만 카트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최적 공정이 어떤 조건에서 불량률이 낮아지는지 한번 파악해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파레토 차트를 이용해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카트를 통해 우리가 최적 조건을 찾은 결과 온도, 프로세스 공정은 요 구간에서 작용하고 챔버 안의 압력은 요 44보다 클 때 이런 조건일 때 불량률이 작아지더라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공정들을 우리의 공정에 세팅해서 개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도 미니탭 AI가 이렇게 쉽게 해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대한 결론에서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KPI를 설정하고 그리고 주요 변수들에 대한 통계량들을
우리가 시각화하고 그리고 주요 변수들에서 관리도나 공정 능력 분석을 통해서 공정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MES 시스템을 구축하나 QMS, ERP 이런 것들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공정 데이터의 관리를 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뭔가를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MSC라는 개인 기반의 툴을 활용해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요인인지 먼저 식별해보고 그리고 대시보드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시보드를 디자인하는 게 가시성이 좋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편리한지 그리고 어떤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좋은지들을 사전에 검증해보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니텍 솔루션 센터는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만 생각하는데 생성형 AI의 한계점과 그 반응형 AI의 어떤 장점들을 서로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공간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작업 공간에서 연속성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MSC가 왜 좋냐? 그거는 결국에는 이런 AI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업무 속도를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고 통계를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이런 반응형 AI나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공간에서 우리가 실시간 협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요. 이런 실행들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린 이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